네, 유병헌 씨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현재 유병헌 씨를 이제 수사를 위해서 압박을 여러 갈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월호 참사에 유병헌 씨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또 그 재산 축적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따지고 있는 것, 결과가 좀 가닥이 잡힌 것 같고요. 역시 자녀들 측근, 망명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 그런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세모의,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어떤 운영, 오너라고 알려진 유병헌 씨는 그동안 자신과 청해진 해운의 관련성을 상당히 부정해 왔는데요.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결과 여러 가지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죠. 유병헌 씨가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경영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들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그러니까 경영도 잘못했고 여러 가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겠다는 게 검찰의 생각인데 근데 형량이 굉장히 작네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병헌 씨는 그럼 저것만 처벌을 받게 되면 끝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유병헌 씨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가장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인 과실치사죄의 연결고리를 찾아낸 것이고요. 실제로 유병헌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들은 아직도 많고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건 최소한의 유병헌 씨가 받게 될 처벌의 근거로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이것만 받고 유병헌 씨가 면피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이 점점 확신하고 있는 게요. 돈 문제에 대한 것도 하나도 있지만 이번 청해진 해운의 사고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를 따지는 인천에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목포를 중심으로 목포지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비상 연락망 공개됐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거의 청해진 해운 관련된 분이 다 체포됐거나 구속됐거나 그런데 아직까지는 유병헌 씨만 좀 남아있는데 묘한 숫자가 여기 눈에 띄네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저 날짜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15일 하면 세월호가 침몰한 날 전날이죠. 그러니까 저 어떤 임직원 명단이라는 게 가장 최근의 명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A99001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A는 바로 청해진 해운의 사무직. 그리고 99년이라 하면 99년 2월에 청해진 해운이 창립이 됐죠. 99년이라는 뜻이고요. 저 뒤에 있는 001. 거기에 첫 번째 입사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A99001. 유병헌 회장이 가지고 있는 4번인데요. 바로 청해진 해운의 99년에 처음부터 입사를 해서 첫 번째 입사자, 1호 입사자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유병헌 씨가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오너다라고 볼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검찰이 이제 파악했던 유 전 회장 일가의 경영 비리,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 전 회장이 실질적인 오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청해진 해운 측에서 유병헌 회장에게 매월 1,000만 원씩 자문료로 지급을 했다라는 사실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드러나게 된 건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바로 그 압수수색 장면입니다. 자, 한 달에 1,000만 원씩 급여 대장을 그렇게 저렇게 압수한 급여 대장을 보니 컨설팅 비용, 자문료 이런 명목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줬다. 그 월급이네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꼬박꼬박 1,000만 원을 유병헌 회장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저 청해진 해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유병헌 회장이 입김이 작용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지시들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늘 들으셨겠습니다만 난 서명한 적도 없다, 지분도 갖고 있는 것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나한테 청해진 해운 관련해서 문제 삼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쭉 해왔다고 하는데 근거 하나씩 드러나는 거죠. 돈도 계속 받고 있었던 거 월급 대장에서 확인했고요. 또 사본까지 있었고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쨌건 바지 사장이라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김한식 씨가 청해진을 대표적으로 경영해왔잖아요. 네, 둘째 날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인 사람도 김한식 청해진 대표 해운이었죠. 물론 깃털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청해진 해운의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영장 실질심사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쏠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구속되기 전에 영장을 집행할지 말지를 놓고 판사가 문답을 하게 되는데 이런 대화를 나눴군요. 네, 화물 과적,
화물 고박, 결박이라는 거죠. 불량, 평형수 부족, 보건성 저하 알고 있었나? 이렇게 목포지원 판사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한식 대표 모른다고 했고요. 네. 예, 또 이어지는 질문에 대해서도 계속 모르쇠, 모르겠다, 난 잘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모르쇠로 일관을 했습니다. 자, 이 대화 말고 더 많은 대화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얘기를 또 주고받았습니까? 네, 세월호 매각 공고 낸 것 왜 네. 그랬나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김한식 대표라는 사람이 모른다고 또 하자. 목포지원 판사 결국 참지 못하고 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를 수 있겠냐 하면서 강한 어조로 호통을 쳤다 합니다. 네. 자, 판사도 좀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모릅니다. 아주 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데 모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화가 좀 날 법도 했겠습니다. 그렇죠. 본인은 아마 본인 네. 묵비권 비슷하게 모르겠다고 하면 아마 본인의 혐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이건 영장 실질 심사입니다. 구속의 여부를 따지는 실질 심사인데요. 보통 여기에 대해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네. 피의자들은 자기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모르겠다 하자 단 50분 만에 영장 실질 심사 끝났다고 합니다. 보통은 2시간, 3시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요. 네. 판사도 더 이상 얘기 들을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구속해야 되겠구나 하는 심정을 굳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동안 유병헌 회장과 사적인 인연을 가졌던 분들 많은 분들이 있지만 탤런트 전향자 씨의 존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랐었는데 내일 소환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네. 이 노른자 쇼핑 대표인 탤런트 전향자 씨가 내일 소환이 됩니다. 이번에 소환이 되는 것은 피의 조사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는데요. 다소 소환 시기가 늦다. 그리고 그쪽에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은 분주하게 우리는 계속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또 이제 그 피의 조사자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도 네. 이야기를 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주목이 됩니다.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다. 결국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 검찰이 과연 전향자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고강도 수사를 할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채널A가요. 어제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가 트럼펫을 연주하는 장면 그리고 자신의 초상화 등으로 전시한 아주 초호화판 레스토랑 내부를 갖고 있다는 것 저희가 상세하게 전해드렸는데요. 보도가 나간 후에 장남 유대균 씨 측에서는 레스토랑 촬영을 전면 금지하면서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고정현 기자가 다시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고급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균 씨의 것으로 보이는 작품과 대균 씨 초상화를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촬영이 안 됩니다. 작품이기 때문에 인품을 떠나서 작품이기 때문에 레스토랑 지배인은 대균 씨가 레스토랑 경영자가 아니며 레스토랑을 방문한 지 오래됐다고 주장합니다. 한번 근무했을 때 그때 한번 처음 보고 중국가 안 오냐 2, 3년 됐어요. 레스토랑 바로 옆 대균 씨가 대표이사인 커피 제조업체 소쿠리 상사가 운영하는 커피숍도 소쿠리 상사 데리고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소쿠리 그냥 개인 사업자예요. 대균 씨 소유로 알려진 서울 청담동의 최고급 초콜릿 카페 측 반응도 민감합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그럼 저희는 상관없고요. 빨리 지워주세요. 좀 자주 사잖아요. 대균 씨의 트럼펫 연주 장면 등을 소개했던 한 서양화가의 인터넷 블로그는 아예 모든 자료를 삭제해버렸습니다. 세모그룹 부도 당시 빚을 갚는 데 써야 할 돈으로 유 전 회장의 부동산들을 회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남 대균 씨. 언론의 조명이 집중되자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네, 장남 대균 씨도 있지만 둘째 아들 혁기 씨가 사실상의 후계자로 됐기 때문에 해외에 머물리는 그분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 망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조금 전 오후 2시 반에 인천지검에서 열렸던 네. 브리핑에서는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은, 그러니까 검찰이 소환장을 보냈지만 그
그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조치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3차 소환에 응하지 않은 차남 혁기 씨, 그리고 측근 김필배, 김혜경 씨와 장녀 섬나 씨까지 모두 네. 피의자로 입건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4명에 대해서는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와 또 범죄인 인도 절차 등 이런 절차를 계속 밟아가면서 이제 조사를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네. 인천지검 앞에서는 구원파 신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종교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종교 탄압을 이유로 이게 해외 망명을 시도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네.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구원파 신도들은 말씀하셨듯이 지검 앞에서 계속 검찰이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 네. 연일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유 씨 자녀와 측근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만약에 망명을 시도하게 된다면 네. 이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네. 이런 위험들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부터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국의 검찰과 정부가 한 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청원이 시작됐는데 물론 네. 목표하는 10만 명엔 닿을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바로 종교 탄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좀 하게 되네요. 자, 소환 요구 응하지 않고 있고 종교 탄압 반복 얘기하고 있고 결국 망명 가능성, 영구 해외 체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 인천지검에서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